안녕하세요. 예, 독해편입니다. 책 조심하세요. 문법편하고 표지가 똑같아가지고 글자가 달라요. 보라색으로 돼 있으니까 잘못 집어오지 마세요. 굉장히 난처하고요. 그 다음에 7, 8월 수강생은 교환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 책 갖고 가면 교환해 줄 거예요. 그거로 하시면 되고요. 본 수업은 얘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저번하고 독해가 조금 다른 게요. 기출문제 재구성에 독해편을 추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위주로 하고요. 중간에 제가 책을 갖고 오세요 이럴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왜냐면 이걸 처음부터 하게 되면 이거 하는데 시간을 보내서 전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 거꾸로 받으러 갈게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 재구성 독해편 보시면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죠? 책 아무데나 펴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12, 13페이지만 잠시 펴볼래요? 나중에 할 때 다시 일러드리기로 하고요. 12, 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 지방직이요.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 12페이지가 그걸 재구성한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독해 실력을 붙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쪽을 됐죠. 수업하면서 들어갈게요. 안 그러면 이쪽 쪽으로 시간을 뺏기면 본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본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책을요. 독해책이요. 캐치 온 잉글리시 리딩이요. 그 페이지를 좀 넘겨봅니다. 그러면 목차가 있습니다. 컨텐츠요. 6페이지 있습니다. 6페이지에 목차가 있고요. 왼쪽 편에 보시면 독해 이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실전 200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독해의 이해 보시면 1이요. 문단과 주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 목차로 돼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쭉 내려가시면 문단의 추론과 세부사항에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론과요. 일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독해의 목차를 어떻게 잡고 몇 개로 잡느냐는 솔직히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전엔 8개나 9개로 한 적도 있는데 10개가 안정적일 것 같아서 10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늘리거나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목차들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문자에서 문단을 놓고 추론해가고 일치하는 데까지요. 예, 그렇게 쭉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잘 봐봐요. 실전 200인데 보통은 실전 200에서 중요한 문제를 풀고 마치거든요. 총정리할 때.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진척도를 봐야 되니까. 그 대신에 실전 200 하는 대신에 기출문제의 재구성의 독해편요.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실전 200제가요. 왜 만들어진 거냐면 이런 거죠. 이쪽이 좋은 문제입니다. 최신 기출 문제고 가장 적합한 문제고요. 근데 기출문제를 선별하고 이쪽으로 넣다 보면 빠진 게 있어요. 근데 빼기도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기출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놨는데 자꾸 이쪽으로 넣고 빼는 문제를 빼다 보면 남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10문제씩이요. 20회분으로 돼 있는데 쭉 모으다 보니까 이제 몇십 지문이 쭉 나왔어요. 거기다가 예상 문제를 넣어서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그죠? 10문제씩 배열한 거지 이게 모의고사는 아닙니다. 혹시 이걸 푸시고요. 점수가 몇 점인데 몇 개 맞았는데 이러지 마세요. 그냥 10문제씩 어떻게 20회분으로 분류한 거고 여기 못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중에는 이런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도 좋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너무 쉬워서 여기다 넣기엔 차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뜨거워지는. 그죠? 물론 최신 기출 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넣어놨는데요. 최신 기출 문제가 아니면 일로 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것만 다루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독해란 게 되게 쉽구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요. 그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넣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 들어간 것을 여기에 넣어서 예상 문제를 합쳐서 그냥 200문제로 뽑은 거지 모의고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0문제로 잘라놨더니 학생들이 모의고사인 줄 알고 쭉 풀고요. 선생님 점수가 몇 점이네. 점수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총정리하기 딱 좋은 겁니다. 이거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풀어요. 앞에서 실력을 다 다지게 되면. 근데 이번은 시간이 있으면 풀게 되고요. 안 그러면 그냥 기출문제의 재구성으로 최근 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쪽으로요. 이 재구성 문제도 뭐가 있냐면 예상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할게요. 됐죠? 자, 그래 놓고
컨텐츠는 봤고요. 조금 넘기시면 속페이지가 있습니다. 속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챕터 1입니다. 문단과 주제 있습니다. 됐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제 수업은 모두 동일해요. 어법은 대부분 거쳐오셨으니까 잘 봐봐요. 똑같아요. 예습하지 마요.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복습을 하세요. 복습은 하시는데 2번 하시는 거고요. 조심하실 거는 제가 한 3번째 시간쯤에요. 복습은 이렇게 해요 라고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복습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안 물어보셔도 제가 한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나야 복습을 어떻게 한다는 걸 일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은 나중에 일러드릴게요. 그 다음 필기 안 하셔도 좋아요. 필기 없어요. 뭐 독해가 무슨 필기가 있어요. 그죠? 그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어법에서는 아예 필기가 없는데 독해에서는 이런 거 있어요. 지문을 놓고 전체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에서 봐봐요. 제가 네모 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는 할 거예요. 밑줄 치세요. 그때 이런 거죠. 제가 네모 치세요 했는데 저는 본인은 이제 네모가 싫어요. 그럼 세모로 하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했는데 세모가 좋으면 세모로 하세요. 그 대신 그것만 일관되게 따라가면 돼요. 어떤 기호의 약속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문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수험가에서 나오거나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그런 표시는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몇 년 전부터 하도 그 동영상 업체들이 들어서니까 동영상을 위주로 한 학원들, 학원이 아니죠. 그 프로젝션 수업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독해는 프로젝션 수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문 전체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다 지문 전체를 못 띄워요. 안 보여요. 예, 이런 거죠. 클로즈업에서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EBS 수업이 되는데요. EBS도 전문을 못 띄워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프로젝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데는 독해는 어법보다는 유리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쉬워요, 프로젝션 수업이. 근데 아무리 연구해봐도요, 전지문을 못 띄우면 못해요, 이게. 그죠? 그리고 프로젝션 수업을 하면요, 수업하는 쪽은 편하고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그죠? 왜냐하면 초창기에 프로젝션 수업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한참 오래전에요. 그때 분명히 저는 했죠. 근데 전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예요. 칠판이요. 근데 이런 거죠. 보통 필기 많이 하시는 쌤들이 뭐를 아낄 수 있어요? 필기하는 시간이요. 근데 여기에요. 이게 수험가에서, 여러 공무원 수험가에서 프로젝션 수업이 유행한 거는요. 그죠? 쌤들의 수업을 시간을 아끼라고 한 게 아니고요. 쌤들을 수업 시키니까 뭐만 한 거예요? 계속 필기만 한 거예요. 1시간 내내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뭐 하고 있죠? 필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재미없는 수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죠? 수업을 의뢰한 쪽에서 어떻게 했냐면 수업의 3분의 1 이상은 어떻게 해요? 빔 프로젝션을 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필기하는 수업이 덜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지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서요. 제 수업에는 유리한 점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독해는 조금 힘드시대로 지문을 같이 봐 들어갈게요. 그리고 전체 윤곽을 잡고 전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저희 챕터 1에 문단과 주제 있고요.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어법 시간에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독해는요, 문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단은 패러그래프요. 자, 문단의 기준은 주제가 되고요. 주제가 하나 성립하면 문단이 있고 또 하나 성립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문단이 있어요. 이때 봐봐요. 문단의 표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볼 때요. 지문을 놓으면 잘 봐봐요. 문단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아이덴테이션이요. 예, 여백을 두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논문같이 그런 딱딱한 글은 스페이스바를요. 그래서 4번에 6번을 칩니다. 그래서 쑥 밀어 넣어요. 근데 보통은 스페이스바를 2번 쳐서 어떻게 해요? 그죠? 한 칸을 띄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문단을 써가고요. 다시 잘 봐봐요. 문단이 바뀌면 여백을 또 다시 두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이게 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봐봐요. 스페이스바를 한 번 친 겁니다. 어떨 때는 등장하고 어떨 때는 안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요. 문제를 내는 쪽에서 요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꼬박꼬박 이게 등장했었어요. 고시 문제나 이런 데서는. 근데 문제를 요구하는 쪽에서 어떻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요. 한 단락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고요. 2단락짜리 이상이 없느냐? 있어요. 만약에 단락이 바뀌면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 여백이 없으면. 잘 봐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또다시 다음 세 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뀐 거예요? 예, 문단이 바뀐 거예요. 실제 최근 문제에서도 2단락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한 단락으로 전제하고 한 문단으로 전제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문제를 내서 그런지 이 여백을 안 줘요. 근데 여러분 책에는 제가 전부 다 여백을 더 놨습니다.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직접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여백이 없을 때도 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 여백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백이 생겨서 봐봐요. 글을 쭉 진술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요? 주제가 있다는 거고요. 일단요, 주제가 있는 문장을 토픽 센텐스라 그럽니다. 제가 챕터 1에다가 전부 다 꼼꼼히 써놓긴 써놨는데요. 이 용어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주제문은 토픽 센텐스예요. 주제는 메인 아이디어 혹은 센트럴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 다음 그 토픽 센텐스 안에 토픽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입니다. 문제를 낼 때요. 이 용어 분류대로 정확하게 분류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애매해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론적으로 갔다가 문제의 요구를 딱 보고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큼지막하게 묶을게요. 그냥 주제문요. 됐죠? 주제가 있는 문장을 뭐라고요? 주제문요. 잘 봐봐요. 문단에서 주제를 딱 뜯어내고 나면요. 나머지는 모두 이걸로 돌아섭니다. 서포팅 센텐스예요. 됐죠? 이게 여러분 6차 교육과정 때부터 이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쪽을 주제문요. 이쪽을 뒷받침 문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봐봐요. 시험에 나오는 글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봐요. 문단이란 게 기준이 주제였기 때문에 모든 묻는 문제는 전부 다 뭐로 묻고 있다고요? 주제를 물어요. 직접적으로 주제를 물을 수도 있고요. 봐봐요. 주제를 압축한 제목을 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포함한 전체의 뜻인 뭐예요? 요지를. 그 다음 빈칸을 채울 수도 있어요. 빈칸은 간단해요. 주제와 일관된 내용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안에서 봐봐요. 문장을 필요 없는 걸 떼낼 수도 있습니다. 뭐요? 주제와 관련 없는 걸 떼냅니다. 다시요. 문단을요. 4개 혹은 3개로 잘라요. 그리고 순서를 맞추시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제를 잡고요. 그 주제 하에서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겉모습은 여러 개인데요. 실제 묻고자 하는 바는 독해 문제는 전부 다 뭐라고요? 네, 주제예요. 아주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요? 네, 주제를 잡으면 답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것을 묻는 방법을 어떻게 달리하는 것을 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죠? 유형을 쫓아가면요. 절대로 고득점 안 나옵니다. 새로운 유형이 발생되면 그 유형 때문에 어려워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어떤 유형으로 나왔던 기존의 유형이든 새로운 유형이든 뭐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유형을 쫓아가면 끝없어요. 이런 거죠. 유형을 쫓아가는 건 뭘 쫓아가는 거 똑같죠? 유행을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유행은 매번 바뀝니다. 맞죠? 색깔도 바뀌죠. 근데 봐봐요. 뭘 해야 되죠? 옷을 입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죠. 나한테 맞는 옷. 그것이 유행과 부합할 수도 있고요. 유행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유행한다고 무턱대로 따라하면 어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묻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고요. 그 묻고자 하는 바의 핵심만 딱 끄집어내면 어떻게 문제는 풀리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 놓고 오늘은 잘 봐봐요. 예, 주제를 잡는 것을 연습할 겁니다. 오롯이요. 근데 전제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잘 봐봐요. 독해를 한다는 것은요. 거꾸로요. 글을 논리적으로 써간다는 것도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안에요. 이미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조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글을 많이 읽거나 많이 쓴 사람은 당연히 글을 잘 읽고 잘 씁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해요. 보통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책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문제 잘 푼다고요. 책 읽은 시간 주고요. 안 줬잖아요, 여러분한테. 시험 봤죠? 책 읽을 시간에 뭐 하라 그랬어요? 문제집 정해서 풀라 그랬고 야간 자율학습 시켰고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살면요. 예, 우리나라의 정규 교육을 받으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거하고 관계없는 초등학교 시절엔 그대야만 있겠죠.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책 읽었던 분들요. 재밌어서 본인 읽었는데 엄마는 왜 책을 사줬죠? 책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겉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 많이 읽으면 글을 잘 읽는다. 그거는 누구나 하는 소리고요. 근데 여러분의 기준에서 지금 수준에서 잘 봐봐요. 책을 읽은 그 능력 가지고 모두 뭘 잘해야 된다고요? 네, 독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할 거고요. 조심하실 건 처음에 전제한 거예요. 누구나 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많이 읽은 사람은 많이 그걸 끄집어내 봤겠죠. 써봤겠죠. 그래서 잘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경우도 똑같아요. 많이 써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을 봐봐요. 저랑 2달 동안 그걸 자꾸 끄집어내서 쓰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대로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게요. 책에 있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만약 이런 정보 가지고 글을 썼다고 한번 봐봐요. 잘 봐봐요. 한라산요. 산, 지리산, 됐어요. 백두산이요. 다시요. 또다시 이런 정보 가지고 글을 썼다고 봐봐요. 됐죠. 중국, 됐죠. 일본? 걔네 하지 마요. 미국? 국가? 됐어요. 어디 해볼까요? 요즘 우리하고 괜찮은 나라 인도? 맞죠? 다시 이런 정보 가지고 글을 썼다고 봐요. 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요. 자, 해봐봐요. 한라산, 산, 지리산, 백두산. 뭐가 주제예요? 산이요. 다시요. 중국, 미국, 국가, 인도. 뭐가 주제예요? 국가. 다시요. 꽃, 개나리, 진달래, 목련. 뭐죠? 꽃이요. 맞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글을 읽거나 쓰는 능력은 이미 내재해 있다고요. 왜요? 모르죠? 그냥 저게 주제죠. 맞잖아요. 이미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없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 방금 했던 것을 잘 봐봐요.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제는요, 나머진 뒷받침보다는, 다시요. 주제문은 뒷받침 문장보다는 됐어요. 일반적이라 그럽니다. 이걸 제너럴하다 그럽니다. 다시요. 뒷받침 문장은요, 주제문보다는 됐어요. 구체적이라 그럽니다. 이걸 스페이스픽하다 그럽니다. 다시요. 일반적이란 말은 형이하학적인 거고요. 형이사학적일 때 그걸 추상적이라 그럽니다. 다시요. 구체적이란 것은 개별적이고요. 그래서 특수한 겁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이 글을 쭉 읽으면 주제가 되는 정보는 뒷받침의 정보에 비해서 뭐라고요? 일반적이라고요. 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잘 봐봐요. 여러분이 독해 지문을 딱 놓고요. 평균적인 문제예요. 중급의 난이도에서 독해 지문을 딱 놓고 그걸 읽어서 답을 끄집어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5초예요. 물론 어려운 지문은 이보다 더 시간을 보내요. 2, 3분까지도 보내는 지문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평균적으로 45초 이쪽 저쪽에서 답을 끄집어내야 거기다가 뭐 2분도, 1분도, 3분도 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다가. 이해되셨어요? 보통 어법은 끄집어낼 때 35초 이쪽이요. 어법은 나중에 차지하고요. 독해 45초거든요. 통상 끄집어낼 때요. 그럼 봐봐요. 지문을 읽어요. 쭉 읽으면서 봐봐요. 내가 읽은 정보가 일반적인지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 개별적인지 이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죄송한데 날 세요. 안 된다고요. 봐봐요. 이거든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주제를 찾게 했던 정보를 나열해 놓고 그걸 뭐로 설정한 거죠? 정의내려서 용어로 만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봐봐요. 어떤 개념인지 아셨으니까 이거는 없애버리세요.
왜냐하면 얘가 개입되면 45초 내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물론요, 오래도록 연습을 하면 그게 돼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런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잘 봐봐요. 저랑 지금부터 글을 읽을 겁니다. 여러분이 읽어내는 글 안에요, 꽃, 개나리, 진달래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뭐가 주제라고요? 꽃이 주제예요. 됐죠? 자, 페이지를 넘깁니다. 페이지 7페이지로 갑니다. 1번 문제 보세요. 글의 요지입니다. 요지에다 동그라미요. 글의 요지는 이렇게 하시면 원칙적으로 주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제문을 잡으시면 답 나와요. 근데 간혹이야, 아주 간혹. 주제문을 딱 잡았는데도 내려가시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불완전하고 불안하고요. 그죠? 그러면 잘 봐봐요. 그 문제의 출제자가요, 주제에다가 뭘 더했냐면 글에 나오는 결과 결론을 더한 겁니다. 결과 결론을 더해서 그것까지를 뭐로 봤다고요? 요지로 보게 되고요.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네, 주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요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주제문을 잡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요. 꽃, 개나리, 진달래에서 뭐요? 꽃이 주제예요. 첫 번째 문장부터 있습니다. Communication is also possible among bees through their sense of sm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munication요, 의사소통은 is also possible, 또한 가능합니다. among bees, 벌들 사이에서요. through, 통해서요. their sense of smell입니다.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잘 봐봐요. 여러분은 어법의 문제든 독해의 문제든 어휘의 문제든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문법 시간에 첫 시간도 그 소리인데요. 두 번째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모두를 해결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말은 네이티브입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요, 그죠? 10살도 되기 전부터 여러분은 우리말을 하셨고요. 글도 읽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엄청난 시간 동안 읽었죠. 여러분, 우리말 써 있는 거 보고 다 읽어내세요? 다행히 소리 글자라서 소리는 내죠. 그것의 뜻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쭉 읽어보고 이거고 알잖아요. 우리말은 그렇게 하시면서요. 우리 글은. 왜 영어만은 그걸 안 하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법 시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거죠. 해석의 영어를 해오셨어요. 해석이 돼야만 영어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도 어법도 독해도 어휘도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던 거예요. 모르는 거는 어떻게 하든 외우고 익히고, 그래서 무슨 분석에 다 잘라내가지고 분해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영어가 된다고요. 근데 그거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그대로 놓을게요. 그죠? 적어도요, 2달 수업 중에 1달 정도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혹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놓을게요.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요, 집에 가셔서 그대로 연습하십시오. 물론 이런 거요, 시험장에 갈 때요, 그 상태로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어휘를 늘릴 거고요. 제 수업을 듣고 복습만 하시면. 그 다음에 당연히 영문의 해석도 어떻게 해요? 더 잘하는 상태에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준에서 들어가자고요. 거기 보시면 sense of smell입니다. sense도 알고 smell도 아는데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떤 뜻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둡니다. 조심하실 건 이런 겁니다. 잘 봐봐요. 있었으면 그대로 두고요. 그걸 빼고 내려오면 안 돼요. 그죠? 그냥 영어 그대로를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의사소통은 또한 가능합니다. 벌들 사이에서요. through, 통해서요. their sense of smell이요. 두 번째 문장으로 합니다. a group of bee입니다. 나왔네요. 밑줄 칩니다. a group of bee에다가요.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bees에다가 밑줄요. 첫 번째 문장 밑줄 친 것만 읽어보세요. 벌들. 두 번째 문장 뭐요? 한 그룹의 벌들. 자, 칠판 보세요. 봐봐요. 꽃. 한 그룹의 꽃. 개나리 맞죠? 네, 첫 번째 문장 주제문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 가봅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끝으로 갑니다. This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합니다. Because 때문에요. All the bees in a colony 있습니다. All the bees in a colony 밑줄요. 해석해 보세요. 모든 벌들입니다. In a colony니까 뭐야? 한 컬러니에 있는. 다시 보세요. 꽃입니다. 한 컬러니에 있는 꽃은 개나리 맞죠? 예, 첫 번째 문장 주제문입니다.
잘 봐봐요. 독해를 하시오라고 했고 요지를 구하시오라고 그랬고요. 주제문을 잡다 그랬어요. 주제문을 잡으면 나머진 필요 없습니다. 더 읽으면 더 자세해진다고? 아니요. 쓸모없는 행동입니다. 문제를 풀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어법 시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 번 이야기할 건데요. 봐봐요.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개개에서 문제에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문의 길이와 난이도는 관계가 없어요. 왜요?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서 주제를 잡는 데까지였던 거지. 그래서 이 지문이 필요했던 거지. 이 지문을 다 읽고 해석 번역하셔? 아닙니다, 이거. 자, 주제를 잡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꼼꼼히 다시 봅니다. 모르는 단어, 혹시 해석이 안 되는 것은요, 그대로 그냥 읽어서 끌고 내려옵니다. 답지까지요. 자, 커뮤니케이션은요, 의사소통은 또한 가능합니다. 벌들 사이에서요, 수를 통해서요, their sense of smell을요. 자, 그래 놓고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요. How bees live, 어떻게 벌들이 사는가? 아니죠. 2번으로 갑니다. How bees communicate through the smell입니다. 어떻게 벌들이 의사소통하는가? 냄새를 통해서. 맞죠? 2번이 답입니다. 3번으로 갑니다. The chemical signal of bees입니다. 그래서 벌의 화학적 신호들. 그런 거 주제문에 없었죠. 3번으로 가봅니다. 4번으로 가봅니다. The way입니다. 방법입니다. bees, 벌들이요. smell and attack이요. 냄새 맡고 공격하는. 없죠. 조심하세요. 이거 전체를 놓고 다시 우리가 잡은 게 주제가 맞는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다 읽을 거예요. 이때요. 3번하고 4번은 지문에 있습니다. 근데 뭐는 아니에요? 주제는 아닙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의 오답을 만드는 룰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는 잘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오지문형이 없어졌으니까요. 지문을 넣고 어떤 문제를 내든지요. 1번부터 2번, 3번, 4번에서요. 만약에 2번이 정답이면 됐어요. 이 중에 두 개요. 3번이든 4번이든 어디 안에서 배운다고요? 네, 지문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뭐요? 오답입니다. 나머지 안은 생뚱맞게 넣습니다. 이게 딱 난이도가 맞춰진 지문입니다. 그럼 봐봐요. 거꾸로 들어가 보자고요. 만약 주제를 잡지 못하고 이 지문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기존에 학교에서든 수험가에서든 배운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읽고 해석했어요. 자, 어디까지 읽어 들어갔죠? 오답까지요. 그 다음 봐봐요. 주제를 잡지 못했으니까 모든 정보를 다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 독해하시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쭉 읽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것도 본 것 같고 저것도 본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떠오르는 거로 찍었는데 어떻게 되죠? 틀리죠. 왜요? 100% 오답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독해는 주제를 잡고 바르게 푸는 거죠. 지문을 놓고 계속해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제일 잘못하는 짓입니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는 다시 지문에 처음으로 가서 차곡차곡 읽어 들어갈 겁니다. 모르는 단어도 집어넣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읽어내서요. 주제로 잡았던 게 주제가 맞는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은 답지를 놓고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합니다. Communication입니다. 의사소통은 is also possible. 또한 가능합니다. Among bees, 벌들 사이에서요. through 통해서요. Their sense of smell. sense of smell요. 그래서 후각입니다. 후각을 통해서요. A group of bees입니다. 한 그룹의 벌들은요. call, 불리어지는 a colony, colony라고 불리어지는 uses, 사용합니다. smell, 냄새를요.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요. itself, 스스로를요. from other bees, 다른 벌들로부터. 그 다음 문장은 합니다. This is possible. 이것은 가능합니다. Because 때문에요. All the bees in a colony. 모든 벌들이요. 한 컬러니에 있는 have a common smell. 공통의 냄새를 가지기 때문에. This smell. 이 냄새는 act. 행동합니다. Like a chemical signal. 화학적 신호처럼 행동합니다. 거기 chemical signal 나왔네요. 정보는 있지만 주제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글을 읽으면 어디로 간다? 오답으로 가요. 계속 읽어갑니다. It was, 그것은 경고합니다. The group of bees, 그 그룹의 벌들한테요. When, 때요. Away from different colonies near, 벌이요.
다른 컬러니의 벌이 가까이 있을 때요. This way, 이 방법으로. Bees, 벌들은요, from outside, 바깥의 벌들은요, cannot enter, 들어갈 수 없고요. And 그리고 disturb, 방해할 수 없습니다. A hive, 벌집을요. If 만약에 an outsider does try to enter, outsider가 들어가려 하면 the bees of that colony, 그 컬러니의 벌들은요, will smell, 냄새를 맡고요. it, 그것에요. and 그리고 attack it,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공격한다가 나와요. 냄새 맡고. 정보는 있지만 주제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제를 잡는 힘이 없이 주제를 잡지 않고 지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누적된 정보 때문에 100% 오답으로 갑니다. 근데 봐봐요. 저랑 아무리 배워도 저랑 배우기 전에 영어 공부를 더 오랜 기간 했고요. 사람은 누구나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안 고쳐질 겁니다. 근데 결국은 다 고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 아주 드물게요. 고집이 센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대부분은 고칠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거니까요. 점수로 나와보면 알죠. 모의고사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참패를 당해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이 가능할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 대신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여름까지 독해를 하면 이번에 아주 독특하게도 제가 독해가 연이어 독해 수업을 2번은 해요. 넉 달 동안은. 근데 3번은 안 하거든. 6개월 내내 독해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시간표가 이번 시험 때문에 시간표가 좀 꼬여 있어가지고요. 독해를 3번째 하는 건데요. 그래서 수강생도 이전 독해 시간보다 조금 줄긴 했는데 지금 독해를 원래 해요. 시간표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5, 6월이 독해가 없는데 제가 독해를 넣어서 한 거고요. 7, 8월 지나서 9, 10월 학생들한테 무조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제가 논리적으로 읽고 보여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벌어뜨리기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하라는 대로 하세요. 특히요. 제발 시험장에서요. 다르게 하지 마세요. 큰 코 다쳐요. 독해는. 됐죠? 자, 또 다시 볼게요. 2번은 좀 이따 들어가고요. 굉장히 작업이 깁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5번 문제로 볼게요. 11페이지 5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제문을 고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있습니다. If we don't protect authentic from tribalism, there may be serious consequences for us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탄티카란 단어 몰라도 좋습니다. 이 글의 주제를 물어본 거지 아탄티카의 뜻을 물어본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아탄티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탄티카를요. from tourism도 모르셔도 됩니다. 일단 투어 비슷한 단어 같습니다. 맞죠? tourism으로부터요. there may be 아마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serious consequence 몰라도 좋습니다. 심각한까지는 알죠. consequence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for us all,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The ice of Antarctica 나왔네요. The ice of Antarctica의 밑줄요. 첫 번째 줄로 올라갑니다. 아탄티카의 밑줄요. 자, 밑줄 친 것만 해석해 보세요. 하나는 아탄티카, 하나는 뭐야? 아탄티카의 얼음 맞죠? 그럼 아탄티카가 꼬시면 아탄티카의 얼음은 개나리 진달래로 빠진 거 맞죠? 주제문입니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무슨 그런 게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 기출문제예요. 죄송한데. 제가 없는 문제 끌어오나요? 어법도 제가 다 기출문제라 그랬잖아요. 예, 올해 기출문제 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봐봐요. 한 문장 더 내려가 볼게요. 됐어요? 세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됐죠?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됐어요? also 다음에 됐어요? The continent best fields of 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거기서 잠깐만요. 그거는 네 번째 거기서 잡아도 되는데 그냥 세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첫 번째 줄 맨 끝으로 두 번째 줄 맨 끝으로 갑니다. If this ice 있습니다. this ice의 밑줄요. 자, 첫 번째 거는 아탄티카예요. 두 번째는 뭐요? 아탄티카의 얼음. 세 번째 문장에도 그 얼음을 받아왔죠. 맞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로 간 거예요? 꽃에서 개나리 진달래로. 예,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주제문을 잡았으면 반드시요. 다시 올라가서 꼼꼼히 봅니다. 읽어내고 해석해낼 수 있는 건 다 해냅니다. 그 대신 모르는 단어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대로 끌고 내려옵니다.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탄티카를요. From tourism, tourism으로부터 there may be 아마도요. There's a serious consequence. 심각한 consequence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For us all 우리 모두에게.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If we stop tourism입니다. 만약 우리가 멈춘다면요. 그래서 tourism을 in 아탄티카에서요. There may be 있을런지 모릅니다. consequences. 그것까진 좋아요. 근데 보세요. For tour company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 회사죠. 여러분 우리가 잡았던 주제문에 tour companies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빼버립니다. 절대로 주제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The writer wants 작가는요. 바랍니다. 아탄티카가 to be banned 금지되기를요. From scientific research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주제문에 과학적 조사 있어요, 없어요? 연구 없죠. 조사 연구. 빼버립니다. 3번으로 갑니다. The ice of Antarctica. 이거 나오면 읽지도 마세요. 더. 왜요? 여러분 The ice of Antarctica는 뭐였었어요? 꽃이 아니고 개나리 진달래 뒷받침이었다고요. 이 정보는 더 읽어 들어봤자 됐어요.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답은 4번입니다. Excessive visit to Antarctica입니다. 과도한 방문입니다. 아탄티카의 과도한 방문은 will harm, 해를 입힐 겁니다. it 그것에요. And then 그리고 나서요. Our planet, 됐죠? 우리 지구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맨 끝으로 가보세요. Serious consequences for us all이라고 돼 있죠. 우리 모두라고 돼 있죠. 예, 일치합니다. 됐어요? 잘 봐봐요. 다시 올라가서요.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주제로 잡았던 게 옳은지 논리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읽어 들어갑니다. If 만약에요. We don't protect, 우리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아탄티카 남극입니다. 남극을요. From tourism입니다. 관광입니다. 관광으로부터요. There may be serious consequences. 아마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심각한 consequence요. CYN을 빼보세요. 저번 달에 어휘하신 분은 이 단어 했고요. 안 하신 분은 나중에 여러 차례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CON 빼시면 SAQU가 있습니다. 현대형에서 SAQ나 SACU로 나타나요. 발음은 CQ로 똑같이 들립니다. follow의 뜻입니다. follow가 뭐냐면 순서상 뒤를 따르다. 됐어요? 얘는 follow의 뜻이고요. CON은 함께의 뜻입니다. 됐죠? 잘 봐봐요. 앞에 가고요. 함께 뒤따라가고 함께 뒤따라가고. 이게 consequence예요. 앞이 원인이면 뒤는 뭐가 따라가는 게 뭐죠? 결과야. 예, consequence예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There may be 아마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Serious consequences 심각한 결과가요. For us all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문제가 그럽니다. The ice of Antarctica입니다. 아탄티카의 얼음은 남극의 얼음은요. holds 진입니다. 70% of world fresh water. 70%의 전 세계 fresh water요. 뭐 신선한 물 해도 좋고요. 담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죠. 지구상에 가장 많은 물은 바닷물요.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그래서 염분이 없는 담수는 거의 없어요. 극지방의 일부, 그 다음에 지하수 굉장히 적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언젠가는 뭐 지금도 물 부족하다는데 언젠가는 지구상의 물이 극도로 부족해질 때가 있을 거고요.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뭐요? 예,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을 어떻게 해요? 그죠? 담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인간은 연구했을 거고요. 이미 끝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 부족에 대해서 그냥 돈이 들어갈 뿐이에요. 노력과. 그죠? 어마어마하게요. 물은 많아요. 물 부족은 맞는데. 그죠? 그 대신 이런 거죠. 점차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게 안 좋을 것 뿐이고요. 그죠? 물이 없어서 여러분 SF 영화처럼요. 예, 그렇게 허망해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 그죠?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 능력을 더 키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기술은 엄청나게 뛰어나요. 엄청나게 뛰어나요. 그죠? 다행히도 물 부족한 나라에 뭐가 많아요, 여러분. 아, 중동 지역이요. 사막밖에 없죠. 걔네는 물보다 뭐가 많아요? 기름, 가스 이런 게 많죠. 그죠? 그래서 그 국가들은 뭐가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물을 대서요. 그죠? 바닷물을 담수화시키거나 이런 기술들을 돈이 많은 나라에서 쓰기 때문에요. 예, 굉장히 그 기술은 발전해 있어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아탄티카의 얼음은 진입니다. 70%의 전 세계의 담수를요. If 만약에 this ice melt, 만약에 이 얼음이 녹으면 ocean level입니다. 해수면은 could rise,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200 feet예요. 200feet예요. and 그리고 flood, 범람할 수도 있습니다. The coastal cities of the earth예요. 지구상의 해안가 도시들을요. also 또한요. The continent vast field of ice입니다. 그 대륙의 광활한 얼음 평원은 provide, 제공합니다. Natural air conditioning이요. 자연의, 여러분 에어컨이죠. 예, 공조요. 그렇죠? 에어 컨디셔닝을요. For our planet, 우리 지구에게. They keep the earth from getting too ho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keep 동그라미, from 동그라미요. 어법 배우시는 분은 나중에 동명사편에서 이 표현법 배워요.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이번 주 다음 주에 여러 번 나올 거고요. 원칙적으로 프로히비시요. 아니면 프리벤을 씁니다. 간혹 가다가 디터를 쓰기도 합니다. 어법에서는. 이걸 끼고 많이 나와요. 전부 다 막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A from BING를 씁니다. B는 ING 꼴이 대부분이에요. 이때 해석 좀 조심할래요? 또 걔니까 A가 B 하는 것을 막다의 뜻이에요. 다시요. A가 B 하는 것을 막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해석 꼬여요. 이때 프로하며 어법 시간이 첫 시간부터 하니까요. 시작점에서부터 뭐예요? 떨어진 관계예요. 막으려면 떼놓는 거 맞죠? 그래서 from이란 전치사를 쓰게 돼 있고요. 이때 이 틀에만 들어가면 A from BING 틀에만 들어가면 keep the, stop the, ban도 막다의 뜻이 돼요. 원래 keep은 유지하는 거고 stop은 멈추는 거, ban은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의 뜻이 없어요. 근데 이 틀에 들어가면 봐봐요. 떼서 유지하고 떼서 멈추게 하고 떼서 금지하면 당연히 막는 거 맞죠? 그래서 막다의 뜻이 돼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많이 배운다고 느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자주 나오고 어법 시험에도 나오는 표현법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봅니다. 그것들은요. keep the earth요. 막습니다. 지구가 from getting too hot.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요. as they reflect. 그래서 반사해서 sunlight. 그래서 태양빛을요. back into space. 우주로 되돌려서. clearly. 분명히요. 아탄티카 남극은 should remain입니다. 남아있어야 합니다. a place for 장소로요. careful and controlled scientific research요. 아주 조심스럽고도 그러니까 신중하고도 통제되는 과학적 연구의 장소로. We cannot allow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tourism 관광이요. to bring 가져올 것을요. possible danger 가능한 한 위험을요. to the planet 지구에다가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to protect 보호하려 this fragile 이 약하고 important part 중요한 부분을요. of a planet 지구에 is입니다. to stop stop의 동그라미 from의 동그라미 또 나왔네요. 입니다. tourist 관광객들이 from traveling 그래서 여행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to the Antarctica 남극으로. 됐죠? 잘 봐봐. 이거 다 읽으시면 엄청난 정보가 맞닥뜨리고 정보가 여러분 반쯤 내려가시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요. 독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제를 잡는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답을 고른다. 그게 안 되고 막연히 쭉 읽는다고요? 굉장히 난처해요.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통 수험가나 학교에서도 이러죠. 선생님이 쭉 다 읽습니다. 읽으면 여러분 논리적 글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지 이러해요. 그러면 당연히 전 지문을 다 읽었으니까 논리적 글을 읽었으니까 맞죠. 근데 왜? 아니라고요. 그거. 주제문 잡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엄청난 정보와 만나게 돼 있고 주어진 시간 내에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렇죠? 제발 좀 잊지 마세요. 하나만 더 들어가 볼까요? 12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Which of following is the most likely to be the topic이요. topic을 구했으니까 주제문 잡습니다. 12페이지 6번입니다. 12페이지 6번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습니다. The meaning a speaker tend to communicat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meaning 다음에 a speaker부터 걸어 묶습니다. tend to communicate까지요. 어법 배우신 분은 형용사절 배웠어요. 앞에 있는 the meaning을 꾸며주는 말입니다. 아직 어법 배우고 있으신 분은 이럴래요. 그냥 괄호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왜 묶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다시요. the meaning입니다. 의미는요. a speaker 한 발화자가 tend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려는 may be quite different 아마도 꽤나 다를런지 모릅니다. from the meaning 그래서 의미와 conveyed부터 다시 괄호 묶습니다. conveyed by the actual word, phrase and sentence까지요. 의미와 다를런지 모릅니다. 괄호 묶은 conveyed부터 분사입니다. 앞에 있는 the meaning을 꾸며주는요. 전해지는 실제 단어들과 place 구들과 sentence 문장들이요. 그 다음 봐봐요. for example이 있습니다. 맞죠? 일단 for example에 밑줄을 치고 고개를 들어봅니다. A, for example이 있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니까 그 다음부터 실예고 그 앞이 주제라고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예, 압니다. 그 정도는 배우는지. 그죠?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죠? 이거 고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조심하세요. 연결어에 대해서는 배울 건데요. for example요. 예를 들어서 맞는데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웁니다. for example이 있으면 그 앞이 주제문이라 아닐 수도 있어요. 큰일 나요. 드물긴 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여러분의 출제자는요. 지문을 놓고 다시요. 여러분의 출제자는 지문을 놓고요. 그것을 덧대 쓰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출제자의 권리 됐어요. 권한이 있는데요. 지문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됐어요. 아니면 지문을 붙여낼 수는 있습니다. 2단락짜리를 하나로 붙일 수도 있고요. 일부를 뜯어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밑을 뜯어내거나 위를 뜯어내는 데도 있는데요. 가운데를 퍽 뜯어낸 글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글 중에. 그래서 위하고 아래를 딱 붙여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4개에 적합한 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일관성만 가지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빼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만만한 게 뭐냐면 연결어입니다. 연결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이 for example 같은 연결어는 이런 겁니다. 작가가 글을 쓸 때요. 독자를 위해서 써준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 독자가 글을 읽을 때 편하고 바르게 글을 읽도록 만들어준 장치입니다.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뭘 써요? 일기.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일기장을 보세요. 연결어 투성일 겁니다.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 했습니다. 맞죠? 됐어요? 근데 중학교 2, 3학년쯤 지난 일기를 읽어보세요. 혹시 그때까지 일기를 쓰셨으면 저는 무조건 안 썼습니다. 근데 봐봐요. 거기에 그리고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글을 잘 쓰기 시작하면 연결은 점점 줍니다. 충분히 여러분의 그래서 시험 문제의 지문의 작가는요. 거의 대부분의 연결어 없이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독자를 위해서 써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내 독자가 편하게 글을 읽으라고 그걸 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결어는 빼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중에 허다합니다. For example요, 그냥 뜯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기출문제 많아요. 그게 뭐야? 당연히 뭐야? 지문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요. 거기서 for example 없다고 논리가 깨진다고요? 절대로 안 깨집니다. 무슨 말이죠? 이 지문을 놓고 for example 없이 문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정해 보자고요. for example이 없다고 보자고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은 읽었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옵니다. When a foreigner 있습니다. a foreigner의 밑줄. 다시 when부터 가라 묶습니다. A foreigner weigh down his fork and say까지요. 됐죠? 뭐 뒤에까지 괄호 묶어도 되고요. actually 됐어요. SLE까지요. 괄호 묶고 씌워줬고요. 거기까지 묶어도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자, 괄호 묶었어요. 밑줄로 치고. 자, 첫 번째 줄로 올라갑니다. The meaning 다음에 a speaker 있습니다. a speaker의 밑줄요. 자, 밑줄 친 것만 해석합니다. a speaker는 뭐죠? 한 발화자. a foreigner는 뭐죠? 한 외국인.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을 놓고 외국인은 구체적 내용 맞죠? 예? 첫 번째 문장 주제문입니다. 여기선 토픽을 잡으려 했으니까 주제문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글을 논리적으로 쓰기 위한 뒷받침의 장치일 뿐인 거예요. 자, 올라가서 읽습니다. 모르는 단어 있고요. 해석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읽어드릴 수 있는 거 다 읽고 나머지는 그대로 끌고 내려옵니다. 의미는요. The meaning. A speaker. 한 발화자가 tend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려는요. Maybe 아마도요. quite different. 꽤나 다를런지 모릅니다. From the meaning. 의미와요. conveyed부터가 단어가 어렵다고 보자고요. 왜냐면 words 다음에는 phrase나 sentence는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딱 들어가자고요. 나머지는 있어요. conveyed by actual, 실제 words, place and sentence까지요. 자, 읽었으니까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communication입니다. 개념입니다.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개념. 지금 죄송합니다. multicultural, intercultural요. intercultural의 문화 간의 개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주제문에 없죠, 이 정보. 예, 빼버립니다. 2번입니다. foreign There's a diversity about American food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미국 음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빼버립니다. 3번요. Difference of eating habit. 여러분 식습관 있어요? 없습니다. 빼버립니다. 4번요. Difference between입니다. 차이입니다. between 사이에서요. The intended 의도되고 and conveyed 전해진 meanings요. 의미들 사이의 차이. 맞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The appropriate use of 적절한 사용입니다. language 언어예요. in a multicultural context예요. 다문화 컨텍스트에서의 언어 사용의 적절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답지에 쓰인 단어도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고시 문제라서 그런 개념도 있는데요. 최근 여러분 기출문제 답지에 이 정도는 있어요. 여러분 주제를 잡지 못하면 답지는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답지 안에 모르는 단어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 대신 거꾸로요. 주제를 잡으면 답지에 아무리 돼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더라도 그것이 치명적이지만 않으면 됐어요. 답을 고르는 게 수월하다고요. 물론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요. 제가 모른다고 했던 어휘를 놓고요. 그 모르는 만큼을 갖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저랑요. 어휘도 하고 수거관용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어법도 하고요. 그래서 해석도 는 상태에서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모르는 단어 있고요.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꼭 조심하세요. 됐죠? 그 다음 웬부터 괄호 묶은 건 조금 있다가 할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 거보다. 그죠?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요. 6번의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10분을 쉴게요.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면 한 문제 정도를 더 하든지 하고요. 그 다음 2번으로 갈 건데 2번은 이렇게 하실래요? 잘 봐봐요. 독해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백그라운드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짧은 기간 내에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 글을 읽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 그다음 요즘 추세가 되는 배경 지식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좀 덜했고요. 매년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요. 경제 지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 경제 지문이 거의 완성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사적인 내용, 경제적인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경제적인 것뿐 아니고 나머지 내용도 그 2번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은 봐봐요. 문제를 풀고 해석을 다 하고요. 전체 전개를 보고요. 이 2번 지문에 대한 뜻이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정치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모든 연결고리의 첫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될 거래요. 그래서 그것도 넣고 들어갈 겁니다.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